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입니다. 네, 혼조세란 말이 무색하게 사실상 전부 다 하락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요.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대형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새해 들어서 특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중에서도 대장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월가에서 잇따르고 있고요. 새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장을 보인 건 간밤에 0.03% 오르는 간신히 힘을 낸 다우뿐입니다. 다우지수 37,440.3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은 4,700선이 무너졌습니다. 4,688.68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8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4,510.3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S&P는 4일 연속, 나스닥은 5일 연속 하락입니다. 거래일로 따졌을 때요. 특히 애플을 위시한 대형 기술주들 M7 위주로, 매그니피선트 7 위주로 빠지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핀비즈맵 가서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빨갛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딱 띄죠. 연초부터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등했다는 소식 저희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투자 기관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강등이 나왔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린 겁니다. 목표 주가는 $220에서 $20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바클레이즈와는 달리 파이퍼 샌들러는 여전히 애플에 대한 주가를 지금보다, 현재보다 높게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을 강등한 이유는 바클레이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폰 부진, 중국 시장 시들, 그리고 이미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애플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6%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요, 최근에 이런 월가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애플의 매수 의견을 계속 사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월가 금융사가 33곳에 그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데들이 60곳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핀비즈맥 가서 좀 보시면요. 매그니피선트 7뿐만 아니라 좌측 상단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반도체 그룹들 대체로 하락, 급락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 모비라이가 올해 초에 반도체 업계 매출이 줄어들 거란 경고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고객들이 이제 반도체를 사지 않고 재고를 소진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댔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이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 회사의 고객들이 반도체 재고를 소진하고 있느냐? 사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이 또 꼬일 걸 우려해서 반도체 재고가 있어도 계속 비축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재고가 있어도 다 털어쓰지 않고 사는 곳들이 있었는데 공급망 우려가 한결 덜해지면서 당분간은 사지 않고 그동안 있던 재고를 쓰자, 1분기에는 돈을 좀 아끼자, 이런 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1분기에 반도체가 공급 과잉 분위기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메타, 핀비즈맵에서 메타 보시면요. 엔비디아와 함께 사실 간밤에는 소폭 오르면서 매그니피선트 7 중에서는 선방하기는 했는데요. 저커버그가 지난 연말에 2달 동안 매일 $10,000,000어치씩, 우리 돈으로 130억 달러어치 이상, 130억 원 이상 자사 주식을 매일 팔면서 현금을 챙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130억씩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아무튼 그래도 메타는 버티면서 간밤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벌써 이름부터 장엄한 매그니피선트 7들이 올해는 뒤처지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큼 힘을 내지 못하고 금리 하락 분위기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등한 파이퍼 샌들러는요, 뉴욕 증시가 올해 전반적으로 고레벨에서 횡보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올해 주가가 2021년에서 22년 사이 고점 근처에서 크게 움직일 수 없을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7은 뒤처진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S&P가 올해 지금보다 6% 정도 더 오르는데 그치면서 5,050선에서 올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그나마 이 상승세도 올해 11월 미 대선 이후에나 일어나게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루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예언이 올해의 실제 모습이 될까요? 잠시 후에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금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계속 장중에 4% 선을 터치했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 지금 시장이 제일 주시하고 있는 금리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결국 4%를 넘어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금리 하락세가 과도했다. 올해 금리 인하가 나올 것만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폭과 인하 시작 시기가 지난 연말에 모였던 기대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다시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흐름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HSBC가 앞으로 몇 주간 역골디락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정부 보고서만큼 신뢰를 얻는 보고서는 아니지만요. 민간의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2월 고용이 전달보다 16만 4천 명이나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정말 꺾인다 하면서 안 꺾인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당분간 역골디락스, 금리는 오르고 증시는 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올해 시장이 힘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걸까요? 스톡 트레이드 영감도 1월에 간 대로 1년이 간다는 가설을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해에 24%가 올랐는데요. 1월에 6% 상승하면서 마감했었거든요. 1월에 오른 만큼 힘을 낸 거죠. 그런데 1월에 그렇게 오르지 못한다고 하면 연간으로 봐도 그렇게 힘을 못 내는 시장인 경우가 많다. 그런 분위기가 과연 올해 나타나게 될지 역시 한지영 책임연구원과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판 가서 개별 종목들 좀 보시겠습니다. 종목판에서 눈에 띄는 거는요. 네, 우측 상단에 있는 펠로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때 관심 갖고 좀 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코로나 기간에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상했던 홈트레이닝, 홈트 업체입니다. 거울 속에 자기 보면서 운동하는 뉴요커들 모습, 어디선가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기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펠로톤이 상당히 화려하게 부상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틱톡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운동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4%나 급등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홈트 업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유가 보면요. 네, 어제 급등했었는데 간밤에는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기는 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7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2.19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는 여전히 70달러 후반대입니다. 77.5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란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주기 추모식의 대규모 폭발에 이스라엘 배후설이 나오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폭발의 배후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영통신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IS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배후설은 잠잠해지게 됐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동의 온갖 세력들이 튀어나와서 참견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 잔당의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감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 석 달 사이에 4번째 중동 순방에 올랐습니다.